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30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 좀 전하면서 점검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셀트리온부터 HLB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 미국 바이오 기업들의 흐름, 네, 그 다음에 제약사들의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렸습니다. 존슨앤존슨, 일라이 릴리, 머크, 에브비, 화이자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2023년 1월 한 달 흐름이 안 좋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개별적으로 오늘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예. 매출 연매출 3조, 예. 2020년 이후 매출 1조, 2년 만에 2조, 영업이익 83% 증가, 9,836억, 과감한 투자, 선제적 대응,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매출 영향, 바이오 진출 11년 만에 정상 등급. 이제 셀트리온을 이제 넘어서는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연매출 3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삼성에서 완전히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2022년 연매출 3조, 셀트리온 2조 3천억, 셀트리온 헬스케어 2조. 이제 이거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매출은 이제 조금 약간 복잡하게 계산돼야 되겠죠.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판매한 걸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판매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냥 순수하게 두 개 합쳐서 합산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중간중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딱 명확하게 나중에 그냥 합병이 돼서 그냥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까지 다 해서 뭐 매출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삼바랑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뭐 대신에 이제 4천억대에서 5년 만에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다는 거, 6년 만에. 그리고 앞으로도 신공장의 어떤 효과로 계속 매출이나 이익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당기순이익 뭐 합산하더라도 뭐 크게 지금 빠지지 않는데 시총은 57조. 셀트리온 3사 합산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33, 35 정도, 35에서 36. 그러면 일단 단순히 숫자로만 봤을 때 삼바도 뭐 그렇게 낮은 가격대에서 지금 저평가 국면에서 막 바닥을 기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실적은 좋으나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은 붙어 있는 상태다.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지지 플러스 향후 성장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가격에 녹아 있는 것 같다. 이 가격이 12만원에서 80만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100만원 치고 빠졌지만 지금 이 가격이 그냥 결코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봤을 때 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지분 구조를 보면 얘네들이 다 좀 많이 독특하죠. 많이 독특합니다. 다른 바이오 기업 비하면 삼성물산이 43%, 삼성전자가 31%, 그럼 벌써 74%. 그렇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5%. 그러면 얼마입니까? 거의 뭐 80%가 지분이 잠겨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외국인이 10%. 이러면 90%가 잠기는. 그럼 10% 정도가 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기관들,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약간 굉장히 고도화된 전문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이 어떤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국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중 하나인 거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도 어제 잠깐 코멘트를 했지만 오늘 보유 이슈가 풀렸는데도 주가가 안 밀리죠. 밀렸다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뭐 테슬라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시세가 이쪽에서 테마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밀리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하이닉스는 지금 66조, 삼바가 57조, LG화학이 57조 이러면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호가당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하기에 나쁘지 않은 종목들 군인 거죠. 얘네들은.
삼성전자공을 좀 밀리긴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전자 쪽, IT 쪽 금융주를 사서 올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한다거나 뭔가 좀 손바뀜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바이오 쪽인데, 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완전 대장주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서프라이즈 어게인. 증권사들 리포트도 좋고 그 이 리포트를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개인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겠죠. 그 다음에 투자자 동향을 보더라도 뭐 계속 괜찮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공매도가 조금 나오긴 했더라고요. 공매도가 17%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긴 했는데, 바이오 업황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미국 쪽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도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증시는 잘 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바이오 제약 테마가 좀 불어야지 그래도 이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당분간은 실적이 좋고 뭐 매출이 증가하고 앞으로도 뭐 어떻게 잘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객관적인 수치들이고 우리들이 바라보는 뷰고, 실제 외국인들이 그래서 산발을 사느냐가 오히려 이제 더 중요한 국면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사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오늘은 사고 있고, 어제도 지난주에도 샀고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좋고 이 기술주의 앞으로 미래 성장 에너지, 그다음에 중국 쪽, 그다음에 미국 쪽 고령화 사회의 가장 핵심 주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전 세계 어떤 바이오시뮬러의 전처 기지로 셀트리온과 쌍벽을 이루면서 좋은 지분 구조로 좀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겠구나. 지금도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불구하고 코스피 대비해서도 괜찮거든요. 마이너스 22%.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빠지면 오케이. 좀 분할 매수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종목인 거죠. 네. 많이 조정받은 종목도 좋지만 이제 덜 조정받고 안 움직이는 덜 빠진 종목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JIP 엔터. 이 보시면 신고가거든요. 이 불황에 지금 코로나 시국을 다 거치고 지났는데도 JIP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JIP의 어떤 회사 경영의 어떤 참신함이죠. 굉장히 깨끗하면서도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연예인들 관리도 잘하고 본인 관리도 잘하고 자기 관리가 잘 되고 주가 관리도 잘하는 그래서 오히려 어설프게 안 좋은 주식을 사느니 이렇게 이제 신고가가 났던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좀 들어가주면 오히려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엔터 쪽이 또 이제 실내 마스크 뭐 해제되고 이러면 좀 더 움직임이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더 나올 수 있거든요. 하이브도 그렇고요. 지금 뉴진스 굉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기술주죠. 재무제표만 보지 않고 앞으로 성장성 쪽으로 본다면 BTS를 이제 뛰어넘을 뉴진스가 이제 만약에 인기를 얻는다면 이제 또 하이브도 그 다음에 JIP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동안은 이제 안정적인 종목들 얘기를 많이 드렸다면 오늘은 좀 두 가지, JIP, 삼성바이오로스, 뉴진스가 있는 하이브를 조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잘 얘기 안 드리는 종목들이죠. 그냥 제가 관심 있게 보고만 있는 종목들입니다. 저랑 컨셉이 안 맞긴 하죠. 컨셉이 안 맞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도 제가 이제 이 문구를 하나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나요? 지금 좀 작게 나오나요? 나오네요. 격변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자체가 아니다. 지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 이게 굉장한 문구인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우리는 다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책, 고전, 과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 기본기 더 중요한데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그 능력도 유연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 투자도 쉽지가 않고요. 그동안 고집스럽게 왜 무조건 재무제표만 봐도 안 되고 무조건 차트만 봐도 안 되고 무조건 세계 경제 증시만 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수급만 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저도 지금 책 읽고 있는 게 지금 우주를 향한 골드러시라는 책인데, 지난번에 이제 읽고 다시 한번 또 읽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설날 때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우주 관련주 얘기 좀 드렸고, 그다음 로봇도 얘기 좀 드렸는데,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쪽이 뭔가 로봇도 지금 갑자기 또 급락을 하죠. 예, 급락이 나오면서도 급등도 나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서도 완전히 손을 뗄 수는 없는 쪽이죠. 예, 완전히 손을 뗄 수는 없습니다. 뭐 급등 급락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재무제표를 보면 사고 싶지 않죠. 예.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인가요? 주가가 급락을 하던데, 좀 돌아왔네요. 뭐 주가 이렇게 움직여 버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삼성이 아까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컸듯이 로보틱스도 이렇게 커버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뭐 2만원 하는 게 20만원 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성장주, 앞으로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갈 종목들도 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너무 또 급등한 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 다양하게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얘기를 좀 드리면서 계속 이제 후보군들을 좁혀가는 과정을 지나서 가장 최종적으로 자기에게 맞는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를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아까 얘기 드렸던 JYP 엔터. 네, 좀 조정을 받으면 좀 들어가 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요렇게. 그다음 하이브도 잘 얘기 안 드렸던 종목으로 오늘 한번 얘기 드려봤습니다. 오늘 요렇게 마무리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